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정유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수업과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의 평가가 중학교에서의 평가와 어떻게 다른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인 일과 운영 시간표를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학교별로 등교 시간과 점심 시간 운영에 따라 가지고 차이는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규 수업은 50분 수업을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45분 수업인데,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을 정규 수업 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쉬는 시간은 10분 정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중학교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방과후 수업과 자기주도적 학습 운영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들은 학생 희망에 따라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 수업의 교육 과정은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 시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1교시를 8시 반에 시작한다라고 하고 점심시간을 60분 정도로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정규 수업이 종료되는 시간은 4시 10분 혹은 4시 2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청소와 종례를 하고, 그리고 방과후 교육 과정과 저녁 식사 시간도 따로 있고,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과후라든가 자기주도적 학습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학교마다 운영 시간에서 차이점이 있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등교하고 하교할 때까지의 전체적인 일과 운영 시간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의 수업 운영은 1학년과 2, 3학년이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목 위주, 그리고 필수 수학점 과목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과목들이 학교 지정 과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에 학급 단위로 수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1학년은 대부분 학급 단위 수업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지정 과목이 줄어들고 학생 선택 과목이 많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지정 과목은 학급 단위로 수업이 이루어지지만 그 외에 학생 선택 과목은 학생별 이동 수업이 운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별 이동 수업이 운영이 되고 학생별로 선택 과목이 매우 다양하다 보니까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의 수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인데 실제로는 교과 수업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시간도 있고, 그리고 학교별로 자유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학급 선생님과의 학급 활동 시간을 또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고등학교에서의 교과 내신 산출 방법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먼저 중학교에서의 그 내신 산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익숙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취율, 원점수에 따른 5단계 성취도 절대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의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90점 이상이면 A, 그 다음 80점 이상이면 B, 그리고 70점 이상이면 C, 이렇게 이제 성취도가 주어지는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과목별 석차에 따른 9등급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9등급이라는 건 석차에 의한 이러한 9등급제 상대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성취율에 따른 5단계의 성취도 절대평가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구조를 한번 보시면 중학교에서의 구조와 고등학교에서의 그 성적 표결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괄로에서 표준 편차라는 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 수강자 수는 중학교와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석차 등급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이 몇 등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등급을 받게 되는 내신 산출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9등급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는 과목은 고등학교에서의 공통 과목과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의 다양한 진로에 따라 가지고 진로 융합이라던가 혹은 심화 탐구를 위해 가지고 개설되어 있는 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율 원점수에 따른 3단계 성취도 절대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라는 게 없고요. 5단계가 아닌 3단계 A, B, C에 해당하는 성취도 절대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생이 이 과목을 이수했을 때 30명이 A다라고 하면 여기에 A의 비율은 30%다라는 게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B는 뭐 40명이다라고 하면 A 30%, B 40%, C 30% 이렇게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들어가게 되는 게 중학교에서의 이런 성취평가, 절대평가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등급 상대평가와 이러한 3단계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9등급 석차 등급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석차에 따라 가지고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등급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강자 수가 178명이다 라고 하면 1등급은 상위 4%고 178명의 4%면 7.12가 되고 반올림하면 7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178명 중에서 1등부터 7등까지의 학생이 1등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의 비율은 4%에서 11%인데 그러면 11%로 계산을 하면 178명의 11%는 반올림하면 20명이고 그러면 누적 등급이니까 이 부분은 7등까지가 1등급을 받았으니까 8등부터 20등까지의 13명의 학생이 2등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등급도 마찬가지로 23%로 계산을 하면 반올림하면 41명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등급이 20등까지 받았기 때문에 21등부터 41등에 해당하는 학생들까지 3등급을 이수받는다라는 식으로 이 등급제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석차에 따라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이런 등급들을 부여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루어지는 이 3단계 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5단계여서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이런 식으로 됐는데 고등학교에서의 진로 선택 과목 3단계 성취도 평가는 80점 이상이면 A, 60점 이상이면 B, 그리고 60점 미만이면 C를 받는 이런 3단계 성취도 평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이 선택 과목의 현황과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통 과목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단순화해서 표현을 하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와 석차 등급, 9등급, 성취도와 석차 등급 9등급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9등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성취도는 큰 의미가 없고 대부분 9등급제 평가로 대학 입시 전형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3단계 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는 ABC의 3단계 성취도 평가가 대학 진학에 반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서의 평가 종류와 평가 시기를 조금 자세하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중학교와 동일하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이루어지고요. 지필평가는 학기별로 최대 2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과목에 따라 가지고 학기별로 1회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지금 고등학교에서 과목별로는 지필평가를 1회만 실시하는 과목도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 100%로도 평가가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일정을 보면 1학기의 1차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이나 5월 초, 2차는 7월 초, 그 다음에 2학기 평가 같은 경우에는 1차는 10월 초, 2차는 12월 중순, 이때쯤에 이제 지필평가 기간이 주로 많이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는 뭐 중학교와 동일하게 학기 중에 수시로 이제 실시되는 평가가 수행평가고요. 일반적으로 수행평가 비율에 따라 가지고 두세 개의 수행 영역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필평가를 피해서, 지필평가 기간을 피해서 1학기에는 5월, 6월에 많이 이루어지고요. 2학기에는 10월, 11월, 그러니까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 그 사이 기간에 일반적으로 많은 교과들의 수행평가가 그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 시기에 집중이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좀 한 가지 당부사항을 드리자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학교는 성취평가, 원점수에 따른 성취평가가 이루어지고 고등학교는 석차에 따른 9등급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등학교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석차에 따라 가지고 등급을 변별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90점 이상을 받고 80점 이상을 받고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석차에 따라 가지고 등급이 소수점짜리로도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1, 2점 안에 이제 등급들이 막 확연히 갈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의 지필평가 난이도는 중학교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특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들어와서 첫 번째 중간고사를 보고 굉장히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는 대부분의 지필평가에서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을 받았었는데 고등학교 와가지고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학교에서의 평균보다 고등학교에서의 평가 평균이 지필평가를 보면 평균 점수가 최소한 20점에서 30점은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중간고사를 봤을 때 실망하는 학생들이 많고 근데 하지만 이제 평균도 그만큼 낮아지는 부분이고 그런 이제 난이도의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처음 왔을 때 1차 지필 평가를 봐서 이제 그런 실망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독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도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모의고사는 전국연합학력평가라는 게 있고 대수능 모의평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시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요. 대수능 모의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3월, 6월, 9월, 11월 4번의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고 3학년은 마찬가지로 4번인데 3월, 4월, 7월, 10월 달 이렇게 4번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고 대수능 모의평가는 3학년에서만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6월 달과 9월 달, 3학년의 6월 달과 9월 달은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대수능 모의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평가는 교과평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그리고 수능을 대비한 모의고사 이런 형태로 평가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에서의 수업 운영, 그리고 고등학교에서의 평가 산출 방식, 그리고 평가 종류와 평가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교나 혹은 교육청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나 그리고 여기에서 소개해드렸던 교육청의 관련 고교학점정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안내를 드려봅니다. 이상으로 제가 안내드리는 내용은 이번 강의로 이제 마무리를 드리고요. 자녀분들과 함께 행복한 학교 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